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은 관계 속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들, 다양한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서 감정이 아니라고 할 때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화문 연세필 정신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성유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히릿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선생님께서 이전에 책에서 쓰여주신 그 5사람의 법칙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 5명이 모이면 좀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어려운 순간에 그 5사람의 법칙을 기억을 하면서 좀 별로인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 이 그룹 안에서라도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우리끼리는 좀 선한 에너지로 이 어려움을 타파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저에게 심어주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 스승님 같은 선생님이신데요. 드디어 2번째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책을 써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요즘 특히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참 높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되게 자존감이 높고 막 빛나는 사람 같지만 알수록 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좀 위험한 심리 조종자의 느낌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팁을 공개하자면 우와! 여러분 최초 공개입니다. 히렌츠에서 와! 저 말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제 질문이에요. 네. 문구를 이렇게 해서 네. 사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잘 뽑으셨고 이 나르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는 기본 속성이 네. 항상 이런 자극을 이렇게 던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있게 치장을 해요. 왜냐하면 더 멋지고 매력적이고 어떤 일이나 이런 것도 더 잘 해야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잘 안 보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하겠죠. 행동을 하거나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우악스럽고 와일드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높아 보이고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공견하게 나 좀 봐주세요. 이거는 나르시스트라고 하더라도 좀 아래 단계다. 고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은근히 자극을 줘서 나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헷갈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때 중요한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았지? 이 반응은 누가 했냐면은 그 나르시스트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잖아요. 네. 혼자 착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알고 한 줄로. 건드리는 것에 질에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조종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네. 저쪽은 사실은 처음에는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조종당하기 훨씬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갇혀버리는군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조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내 가치를 이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를 깨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우선은 깨고 계속 퀘스천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네. 논쟁을 벌이면서 악유를 하시면서도 조정하는 게 가능해. 아니야 그게 뭐 쉬워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계속 그 질문에 대한 거를 답을 찾아가시면서 이 프레임 자체에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느끼기에 나르시시스트다라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절하지 않으면 봐야 되는 가족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들을 대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특히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요? 네, 가까울수록 어려워요. 왜냐면 내 자신이 헷갈려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혼절, 의절 이렇게 가면은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아직 잘 몰라.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잠깐 이제 휴식 시간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일을 하는데 조금 몰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가족 이외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아까 5사람의 법칙처럼 네. 내가 지금 당장 신경 쓰고 케어해야 되는
어떤 멤버나 음. 사람들한테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확보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좀 시간을 조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소위 정말 정신과 상담을 가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분한테 피해를 받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주변에- 실제예요. 이 사람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나도 말은 하지만은 얘를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네. 그게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복수심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한 거를 알리고 인정받고 그거를 해소를 하는 게 먼저가 되거든요. 항상. 아, 억울함을 푸는 쪽이. 내 억울함을 네, 푸는 그건 쪽이요?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네. 거거든요. 아, 쟤만 바뀌면은 싹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이상적인 답이긴 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치료가 떠오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을 생각할 시간에 내가 이 힘든 거를 줄이는 대로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아, 지금 필요한 게 치료나 상담이구나 하면은 상담을 하실 거고. 네, 네. 아니면 이 시간에 그냥 신나게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자 하면 아마 여행을 떠나실 거고. 그 시간이 더 나한테 남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내 문제네요. 내가 내 스스로 풀어야 돼. 문제고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남는 거다. 나를 생각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는 거다. 네. 고민이 되신다면 아까 이제 자기가 이제 상담 주체가 되시면 되거든요. 상담을 네, 받는. 네. 이 사람 때문에 대신 상담 받아도 되나요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솔루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팁도 들을 수가 있고 더 나보다 더 나은 이제 어드바이스를 분명히 얻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또 가스라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가스라이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책도 하는 사람들, 나왔어요. 네, 책도 많고 이런 분들한테 혹시 좀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빠져나오는 방법. 이 관점을 달리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말씀하면은 저는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심리 조종자 얘기처럼 결국엔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 큰 카테고리에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 네. 개념도. 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진단적 명칭은 아니지만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네.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이제 누가 내 인생을 정말 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그렇지만 그게 되면은 의외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팅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두 짝이 맞아야지 되거든요. 네. 쿵짝이 안 맞으면은 네. 이거는 그 자체로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쿵짝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바꿔가는 거. 그러면은 이쪽 상대편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틀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발심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상대가 가진 온갖 힘들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나요? 제3자의 어떤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경우에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되게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핵심을 들어가면 네. 자꾸 주변의 인맥을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 잘라놔 버렸어요. 자인지 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물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더 많거든요. 네. 이렇게 나도 그 동의하고 나도 이렇게 들어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더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연애 상담을 해줘도 결국에는 친구들 조언을 다 잘라내고 당한 당사자가요. 네. 되게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민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네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네요. 먼저 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안 됐지만은 당사자가 이제 일단은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음.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계속 이렇게 무슨 레이더망처럼 주시하고 있다가 나를 도와달라는 사인이 올 때 그때를 이제 포착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가 흘러 들어가면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오히려 이야기를 해버리면 야 너 걔네랑 다 연락하지 마. 그렇게 돼서 더 그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본인이 구조의 깃발을 흔들 때 그 그때 타이밍을 봐야 그 된다. 타이밍을 보는 게 이제 네. 유일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되게 고통스럽지만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트라우마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치료는 결국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받는 것이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네. 내가 힘들 때 이 상황을 내가 지혜롭게 만약에 기다리는 게 맞으면 기다리는 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면은 그런 팁을 얻는 방법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정신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특히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내 감정이 실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곧 대개는 나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견디기가 괴롭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막 섣부른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한답시고 이제 들어가면 같이 물에 빠지죠. 근데 저쪽보다 네. 내가 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내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 빨리 치료받게 하나요?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는 힘을 더 키우셔야지 돼요. 내가 먼저 물에 빠지면 맞아요. 아무도 못 구하죠. 네, 그래서 서바이벌 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아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단단하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방법들이 책에 상세히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